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반토막난 2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2차 전지 리튬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바닥에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8,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까지 제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리튬 반토막난 2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일단은 한중일 배터리 전쟁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일 만에 심사 끝낸 중국, 한중일 배터리 특허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이 최근 관련 기술의 특허를 단 39일 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 특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기술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나라와 겹치는 게 없고 이 회사만의 기술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검토와 확인을 39일 만에 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이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에 등록을 끝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그것도 일반 기술력이 아니라 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검토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특허 확보 속도전이 본격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심사 기간은 통상 17개월, 그러니까 최소 1년 반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 39일 만에 등록을 시킨 이 특허를 대한민국에서 이 등록을 시키려면 최소 1년 6개월 동안은 서류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9일이 짧은 기간이었구나.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특허 등록이 된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배터리 특허 출원에 혈안이 된 건 왜 그러냐? 아니, 배터리 1위 기업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급해요? 한국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1등이다라고 하겠지만 이 특허 기술력으로 봤을 땐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도 1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한테 배터리 지위를 안 뺏기려면 우리도 지금 특허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2개국 이상에서 출원된 배터리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15,318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은 전 세계 1위가 CATL 중국이지만 특허로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열심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서로 상부상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미중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죠. 주미 중국 대사 미국 기술 견제 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세펑 주미 중국 대사는 미국이 투자 규제 등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면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겠다는 아니에요. 근데 뭐다? 먼저 시비 걸면 우리도 그 시비에 대한 대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동맹들을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대1이라는 게임 규칙에 어긋난다. 아니 할 거면 1대1로 하지. 왜 지금 다대1로 다구리를 하냐. 뭐 이런 얘기죠. 중국은 분명히 대응할 것이지만 우린 분명히 티포텟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규제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규제할 거야. 너네가 이거 규제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규제할 거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시비 걸면 대응은 할 거야. 할 건데 솔직히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발하진 않을 것이지만 도발에 움찔하지도 않을 것이다. 먼저 시비 걸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우리가 물러날 생각은 없어.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싸움을 걸었을 때 안 싸운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중 이 사이가 상당히 지금 애매한 흐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게 뭐냐? 최근 2차 전지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슈가 많아지고 있을 때 특히 미중 갈등이 생긴다면은 거기서 생기는 2차 전지의 원료 이 부분에서 중국이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걱정이 제일 클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튬이겠죠. 그래서 리튬 부족이 좀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5년부터 전 세계 리튬 부족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2025년이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2년 뒤입니다. 2년도 아니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부터 벌써 리튬 부족이 생길 것 같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튬 수요가 급증해 이르면 정말 1년 반, 2년 뒤 2025년부터 리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글로벌 리튬 생산은 150만 톤이며 수요는 최대 3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150만 톤인데 수요가 몇만 톤? 네, 수요가 3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150만 톤인데 필요한 건 2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배터리 생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별 매장량으로 보면 볼리비아가 2,100만 톤, 호주가 1,700만 톤, 칠레가 900만 톤, 중국이 450만 톤, 미국이 100만 톤 수준인데 사실상 지금 이것도 이제 매장량이고 이거를 다 단기간에 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이 지금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MI 수석 자동차 애널리스트 조슈아 콥이 얘기하기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튬이 부족하면서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죠. 그럼 배터리를 못 만들면서 아예 전기차 배터리 공급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각 배터리별로 이제는 리튬을 볼리비아에서 땡겨올지 호주에서 땡겨올지 칠레에서 땡겨올지 리튬을 구하는 게 일이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게 뭐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1, 2년 안에 일어날 리튬 부족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만약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리튬 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배터리를 이미 수주를 1,000조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올해예요, 올해. 올해까지 1,000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생산은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리튬을 구해와야 된다. K배터리 누적 수주가 1,000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입니다. 2023년 3분기 말 수주 잔고는
천조 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가 넘어가면 천조쯤 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고요. 3분기 말 수주 잔고는 600조 정도로 천조의 60% 수준이죠. 단연 압도적이며 미시간주 단독 공장과 GM 합작 1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K온 그 다음입니다. 수주 잔고가 34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는 현대차그룹과 35기가와트시 규모의 북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랑 같이 배터리 공장 짓기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이 삼성 SDI고 수주 잔고가 160조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 다 합치면 딱 1000조쯤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면은 사실상 오늘 이번 연도 수주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지난해 5월 스텔란티스와 북미 조인트 벤처를 설립 발표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 수주를 1000조를 받아놨어요. LG 엔솔만 600조 받아놨습니다. 근데 받아놓고 못 만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받았으면은 만들어줘야 되고요. 받았으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리튬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고 어디선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리튬입니다. LG 테슬라 배터리 소재 공급 라이온타운 2,200억 규모의 리튬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이외에도 이 리튬 운송 계약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적인 리튬 생산업체 칠레 SQM과 7년간 10만 톤 규모의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년 정도를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 리튬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한 거죠. 그래서 급증하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년치 잔여 물량인 3만 6천 톤을 약 3배 가까이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린 거죠. 근데 거기 플러스로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로우 니켈 및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죠. LFP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탄산 리튬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은 아까 좀 상당히 좀 내장량이 많았던 이 칠레에서도 이 리튬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LG 엔솔의 리튬 두 번째 공급 방안입니다. LG 엔솔과 스텔란티스의 넥스트 스타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합작사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탄산 수산 리튬 공급만 확보하나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캐나다의 리튬 회사 프론티어 리튬이 온타리오에 배터리 투자를 가져온 현지 투자청 출신의 인물을 2번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타리오에 이 투자를 가져왔던 투자청의 좀 핵심 인물을 이 프론티어 리튬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캐나다 투자청에 있을 당시에 그 인물이 넥스트 스타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 벨기에 유미코아의 배터리 양극활물질 생산 시설 투자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타리오에 이 배터리 투자를 가져온 이 투자청 출신 인물이 이 임원이 프론티어 리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넥스트 스타를 유치시킨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프론티어 리튬의 임원과 넥스트 스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없었으나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관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신임 임원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넥스트스타의 탄산수산화 리튬 공급망을 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야 너네 리튬 좀 우리 빌려줘. 야 너 말대로 온타리오에 투자했잖아. 뭔 투자했는데요? 넥스트스타는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연간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네 공장을 지으면 뭐 합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튬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리튬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딘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데 없으니까, 야 너네 말대로 온타리오에 지었으니까 그 이번님, 그 프론티어에서 리튬 좀 가져오세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튬 공급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튬 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리튬을 좀 땡겨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무 리튬이나 또 이게 안전하지 않은 아무 리튬이나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안전한 거면 좋은데 만약에 불나면 어떡해요? 그게 배터리가 안전하지 못해서 질이 안 좋아서 불나면 어떡해요? 전기차 화재도 걱정하죠. 전기차 화재 걱정. 근데 내연기관차보다 적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불나는 것만 보고 걱정하는데 막상 전기차 불나는 거는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안전하더라. 뭔 소리냐? 지난 한 해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43건, 하이브리드 차가 32건, 내연차가 3,587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당연히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적겠죠. 이 차량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 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냥 이 건수로 봐서는 이게 과연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난 건지 조금 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짜 알아보려면 이게 판매 대수,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굴러가는 거 대비해서 몇 개가 불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진짜 우리가 몇 대가 불이 났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 대비 화재 발생 비율을 확인해 보니 전기차가 0.01%,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만 대에 한 대 정도 이제 어 불이 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뭐다? 0.003%, 그러니까 30만 대 중에 한 대, 이 세대가 아니죠. 10만 대 중에 세대죠. 10만 대 중에 세대가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내연차는 보다 0.02%, 만 대 중에 두 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 불날 확률이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두 배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재로 보자면 전기차가 낫더라, 내연기관차보다. 근데 기사가 자꾸 전기차 불나는 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건데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불이 덜 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온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진압이 어려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비율은 낮지만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다?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발화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리튬 가져오고 만드는 거 괜찮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리튬을 가져와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럼 뭐다? 첫 번째, 배터리의 발화를 줄이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리튬을 생산한다? 그럼 사실상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대보마그네틱이더라. 이번에 대보마그네틱이 리튬 언급을 했죠. 리튬 신공장 4달 완공입니다. 그러니까 4달이면 이게 7월이에요. 6월 기사니까. 고객사들 접촉 시작했고요. 대보마그네틱이 리튬 생산 신공장을 7월 달에 완공하며 현재 고객사와 공급을 논의 중입니다. 근데 얘네가 뭐 하는 회사냐? 삼성 SDI와 전자석 탈철기를 공동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석 탈철기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배터리를 만들 때 리튬이나 양극재안에 들어가는 철을 빼주는 거예요. 철을. 그게 바로 탈철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이거 안 빼주면 불납니다. 이거 안 빼주면은 배터리 터집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키우는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얘기하냐?
국내 배터리 3사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극재 회사 4곳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포스코케미칼, 중국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공급하는 회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리튬까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마그네틱은 그냥 장난으로 리튬 만든다 하는 게 아니라 리튬 이 증설 완공 시 EMF가 전자석 탈철기예요. 전자석 탈철기의 매출을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EMF 매출이 8, 90%거든요. 대부마그네틱은 이걸로 매출을 다 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튬이. 그만큼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주력 사업에 과도하게 8, 90% 정도 편중돼 있다 보니까 매출을 분산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2차 전지 사업을 새먹거리로 하고 있고 그게 리튬 생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보마그네틱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장으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병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에 함유된 철 또는 비철 금속을 제거하는 탈철 장치를 제조합니다. 전자석 탈철기 그리고 배터리의 원료 리튬과 안전성 전자석 탈철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대보마그네틱이고요.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다. 원래 매각하려다가 매각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괜찮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7월부터 공장 완공된 거 확인했습니다. 리튬 관심 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전기차,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정리한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이후에 저희가 8만 명까지 달성을 하면서 자료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8만 명 자료 공개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AI,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UAM까지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집들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은 7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